안녕하세요. 7월 1주차 정산으로 돌아온 JJ입니다. 촬영하는 요일이 항상 월요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해방과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에요. 이번 월요일은 진짜 유독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이게 더워서 그런가 봐요. 진짜 유난히 오늘 월요일이 폭탄 맞은 집 같고, 그래서 더 정리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게다가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너무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얼음커피 하나 타가지고 훌쩍훌쩍 조금씩 마셔가면서 일하고 선풍기 바람 쐬고 정리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지치겠지만 그래도 너무 쓰러지지 않게끔 더위 먹지 않도록 천천히 하고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의 시간에 다이어리 기록도 하고 스케줄 확인도 하고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는 완전한 일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일주 차는 제가 늘 과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돈 씀씀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로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시나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 일주는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겁날 정도로 예산보다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반성을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백화점에 갔어요. 여름 옷을 사기로 계획은 이미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주말 토요일에 아이 친구와 함께 키즈 카페를 갔어요. 키즈 카페를 간다는 건 돈을 많이 쓰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서두가 조금 길었어요. 일주 예산을 먼저 대략 살펴보고 갈게요. 일주 예산은 36만 원이었어요. 식재료비는 13만 원이었고 간식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생활비는 5만 원, 꾸민비는 15만 원, 자동차 주유는 3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켰을까? 자, 월요일은 일단 없었고요. 월요일이 저희 한 주 시작이 화요일이었죠. 없고 비어있고 비어있고 비어있고, 당연히 주말에도 비어있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 외식비는 예산에 없었고요. 생활비, 주유, 쇼핑, 네, 다 비었습니다. 일주는 언제나 저에게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럼 한 주 동안 뭘 썼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7월 1주는 평범합니다. 장보기 이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생필품, 아이스크림, 화장품을 구매를 했고요. 수요일에도 생활비 구매했고, 목요일에는 치약과 이마트 식재료비를 2차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예산에 없던 돈을 써버리게 됐죠. 아이 치과, 지난주에 그 구강검진을 했었는데 제가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려 5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49,200원. 불소도 했고, 일단 지난 다른 병원에서 구강검진을 했는데 이빨이 썩었다 그래서 원래 가던 치과로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어요. 이게 거기는 엑스레이를 안 찍으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를 좀 더 실생활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정마다 다니는 병원이 있고
개개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정말 그냥 검진만 달랑 거기서 하게 되고 실상 치료는 다른 데서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검진도 오판? 검진도 정확하게 안 해줘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진을 다시 받았더니 아이 이빨이 약해서 그냥 조금 더 누렇게 변한 거라고, 썩은 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썩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누렇게 변한 거다. 왠지 같은 부위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불소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 썩은 이빨이 작년에 떼운 곳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또 이 떨어져 나간 거 체크도, 검진하는 곳에서 체크도 안 해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사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냥 병원에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게 그 병원만 배부른 건지 세금을 낭비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불만이 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 떼운 곳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키즈 카페를 갔는데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 간 거죠. 진짜 여기는 그래도 하루 종일권이에요. 10시 반부터 거의 마감하는 시간까지 계속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저랑 입장권만 35,000원, 그리고 점심 26,000원, 거의 76,000원이 들었는데 진짜 이건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죠. 그래서 그날 남편은 자부남이 되었죠. 자유 남편. 정말 제가 가끔 이런 시간을 남편에게 줍니다. 평일에 얼마나 일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쉬는 시간도 주고 나중에 나에게도 쉬는 시간을 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끔 아이와 둘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 일요일, 정말 토요일 일요일 어마무시하게 썼죠. 백화점이나 이런 몰에 간다는 건 마찬가지로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주말에 외식은 안 했어요. 일요일에는 외식을 안 했죠. 옷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아이 옷, 신발, 모자, 제 옷, 남편 옷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 옷은 제외했는데도 33만 원이나 들었어요. 이거 의복비에서 따로 예산을 더 추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필요한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출이 컸다. 제가 지금 출혈이 심하다. 지금 긴급 수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번 달은 정말 큰 금액이 구멍이 날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돈을 다 비워줬습니다. 바인더는 정리됐고 가계부를 살펴볼게요. 식료품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정리를 중간에 하다 말았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0. 그래도 이번 주에는 간식을 많이 안 먹었어요. 다행인 거죠. 간식비마저 평일 내내 간식이랑 외식을 했었으면 정말 어마무시한 지출비가 나왔었겠죠. 다행입니다. 15,000원, 3,600원, 135,127원 간식비. 이번에 식비가 조금 식재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닭 삼계탕 재료를 샀거든요. 아무래도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몸보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힘내고 아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남편도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으라고 제가 삼계탕을 이 더위에 집에서 열심히 끓이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도 둘 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뿌듯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한식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계속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다음 이제 8월 달에 한번 더 해주려고요. 이제 정말 막바지 더위에 몸보신을 한번 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비. 이번에 세제값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마트에서 1+1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쓰던 세제를 1+1 하게 되면은 지출 방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쟁여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때 1+1이면 땡큐다.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쾌바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치약이 속 떨어져서 추가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약간 예산에서 오버가 됐어요. 꾸민비는 말할 것도 없죠. 원래 예산이 15만 원이었는데 일단 제 바지, 화장품, 그리고 제 옷걸이 여름옷, 남편 옷, 그 다음에 속옷 이렇게 구매를 해서 35만 4,591원. 네, 출혈이 큽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제가 과소비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옷은 바지 같은 경우는 세일을 해서 1+1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28,781원 세일해서 이렇게 가격, 바지 2벌이면 이 정도면 가격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1+1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리뷰도 많고 판매가 많이 된, 인증된 곳에서 구매를 했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여름 바지를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름 바지가 다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스판이 있는 바지를 입거든요. 이게 살이 찌니까,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스판기 없는 제품은 도저히 바지 같은 경우는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운데 답답하고 몸에 달라붙으면 짜증, 불쾌지수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제가 특히 여름에 더위에 약해가지고 이번 바지는 정말 몸에 달라붙지 않는 제가 소재는 잘 모르겠는데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바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옷도리 같은 경우도 남방 셔츠 같은 린넨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티셔츠는 구매를 안 하고 약간 남방 같은 린넨으로 구매를 했어요. 다 유니클로에서 샀는데 그래도 2벌에 99,800원 세일은 물론 이 옷은 세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10만 원에 2벌이면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멀쩡한 옷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 앞에 얼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매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약속이 잡히거나 뭐 결혼식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옷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린넨 남방으로 구매를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름옷을 구매를 안 해줬어요.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줬나? 거의 그냥 유니클로에서 그냥 티셔츠, 일반 티셔츠를 구매를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에서 입을 만한 옷을 샀어요. 2벌 다 이제 백화점 브랜드에서 사기는 비싸니까,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한 벌은 이제 유니클로에서 사고 카라가 있는 티셔츠로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그리고 백화점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죠. 요즘에는 소재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빨래도 그냥 집에서 해도 툭툭 털어 넣어도 구김도 없고 시원하고, 그렇다고 막 입는 옷 같지는 않고 차려입은 옷 같은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남편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금액을 조금 들여서 옷을 사주었지요. 그래도 이제 세일을 하고 세일 쿠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15만 원 정도였는데 25,000원 정도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속옷, 유니클로 속옷이 굉장히 편하죠. 에어리즘 시원하면서도 편하고, 이제는 상의 속옷은 그 와이어로 된 거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특별한 날, 뭐 결혼식 같은 날 아니면 진짜 입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와이어 없는 와이어니스
그걸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합계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이 샌들, 아이 옷, 아이 모자. 아이 운동화가 밑창이 얼마나 험하게 신었으면 밑창이 까졌더라고요. 운동화는 가을에 사주고 이제 샌들을 구매를 했어요. 아이가 여태까지 늘 샌들 대신에 크록스를 신고 다녔거든요. 물놀이 할 때 크록스만한 신발이 없잖아요. 튼튼하고 뭐 앞에 막아주니까 뭐 발 다칠 위험도 없어서. 근데 그것만 신고 주구장창 노는 거예요. 놀이터에서도 크록스 신고 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샌들로 좀 갖춰진 신발로 NBA에서 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세일해서 이것도 7만 원대 구매를 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을 많이 하는 거죠. 브랜드 제품들이 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이렇게 세일할 때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 옷 여름 바지 2벌하고 옷도리하고, 그리고 모자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에요. 아이가 제가 옷을 입어보는데 옆에서 저 모자도 써보고 이 모자도 써보고 그러더니 모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밀지 모자 루피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만화, 일본 만화. 그 밀지 모자를 써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그것도 키즈 코너가 아니고 제 여성 코너에서 원래 여자 모자로 나오는데 약간 붉은빛이 들어가는 갈색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 옷 갈아입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베이지색 밀짚 모자는 많이 남아있는데 약간 붉은빛의 갈색 모자는 마지막 남은 하나를 아이가 구매를 하게 됐지요. 아이 옷 같은 경우도 14만 3,800원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 금액만 보면 커 보이는데 이렇게 샌들에 옷 3벌에 모자까지 산 금액이 14만 3,000원이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잘 구매를 한 거예요. 만약에 백화점 브랜드에 샀으면 아마 이거 하나로 끝났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자라나는 아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비싼 옷은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겨울 옷이나 어디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만 조금 금액이 나가는 걸 사주시고, 근데 솔직히 그 자리에서도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의를 갖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입을 만한 좀 갖춘 옷을 구매하고 싶다면 백화점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름옷 같은 경우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옷은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주유. 얘기가 많이 길어졌죠. 주유는 3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2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잘 썼고, 치과 49,200원, 그 다음에 키즈카페 76,300원이나 소비를 했어요. 그랬지만 더운데 하루 종일 이 가격을 주고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래서 이 문화 비용은 제가 생활비에서 하지 않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 고정비로 예산을 빼주겠습니다. 보통 키즈카페에서 금액이 좀 적게 나오면 생활비로 쓰겠는데 무려 5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 고정비. 제가 연 고정비는 뭐 명절, 생일, 저희 여름휴가, 문화생활까지 포함해서 좀 잡은 거기 때문에 문화생활에서 좀 금액이 크게 나오면 제가 연 고정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틀이 중요해요. 카테고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큰 틀을 정해 주셔야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요일별로 제가 금액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화요일에 13만 원 썼고, 수요일에 13,000원 썼고, 목요일에 14만 원 썼고, 금요일 4일. 금요일에는 치과 비용밖에 안 썼네요. 49,200원. 그 다음에 토요일 6일, 5일. 5일은 키즈카페 76,300원인데 이거는 연 고정비로 들어가니까 생활비로는 기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주말 6일은 간식비와 함께 옷 28,000까지 39,900원, 145,150원, 29,900원.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는 337,231원을 썼습니다. 그럼 일주 예산이 36만 원이었는데 식료품비는 22만 1,000,
481원. 외식비는 없었고 생활비에서 75,110원. 꾸민비는 아이 거 제외하고 354,591원. 그 다음에 자동차 2만원. 그 다음에 병원 건강비 49,200원. 그 다음 문화교육비가 76,300원인데 이거를 영고정비로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옷은 아이 그때 저희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걸로 빼겠습니다. 좀 금액을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외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 용돈에 손대지 않고 그 남은 금액을 이제 아이 방 꾸미는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는 생활비만 계산해 줄게요. 그 다음에 35만 4,591원, 2만원, 49,200원 하면 오 어떻게 하면 좋죠? 72만 382원? 이게 좀 계산이 찔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맞네요. 계산이. 제가 잘못 적어놨었나봐요. 다른 데다가. 그래서 지출 합계가 72만 382원입니다. 보이실까요? 72만 382원. 이 키즈카페랑 아이 옷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럼 잔액은 72만 382원 마이너스 예산 36만원. 정말 택도 없네요. 정말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잡았죠? 어머, 잠시만요. 36만원 마이너스 72만 382원. 거의 2배를 썼네요. 36만 382원 마이너스입니다. 어마무시하네요. 많이 쓰기는 했네요. 그쵸? 네. 많이 쓰긴 했지만 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는 써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옷을 좀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출혈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식비에서도 조금 많이 오버가 됐네요. 식비에서 221, 18일 13만원. 식비에서 마이너스 9만 1,481원. 이렇게 예산이 오버가 됐고, 생활비에서 5만원인데 75,110원 마이너스 25,110원이 예산 초과가 됐고, 꾸민비는 15만원인데 35만 4,591원, 거의 20만원이 예산이 아주 크게 오버가 됐네요. 병원비는 예산이 뭐 없었긴 했지만 아직 이거는 예산이 얼마였더라? 건강비는 5만원인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800원밖에 안 남았네요. 병원비 월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색칠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현금흐름표 바인더에 색칠을 해줄게요. 이게 지난 달이었고, 아이고, 이게 너무 꽉 차가지고 잘 안 넘겨져요. 이번에는 이 속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로 색칠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필통에 미리 색깔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필통 속에 있어가지고 필통에 형광펜이랑 펜이랑 꽉 차게 가지고 있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식비 제가 22만 1,481원을 썼는데요. 22만 1,000원을 색칠해 줄게요. 그러니까 22만 원이니까 일단 이 10칸에다가 하나, 2칸 여기까지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색칠해 주네요. 무광이도. 무광은
다시 못 쓸 수도 있다고 해서 구매를 안 했는데 다들 다시 쓰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죠? 무광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무광으로 사기는 했는데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무광이 더. 아니 이게 뭐 고급스러워봤자 뭐 얼마나 고급스럽겠냐마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꼼꼼히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지금 1주밖에 안 됐는데요. 22만 1,000원 색칠해 줬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는 초록 색깔 75,000원으로 해줄게요. 1, 2, 3, 4, 5, 6, 7 그리고 5,000원 1, 2, 3, 4 여기까지. 색은 예쁘게 잘 발색이 되네요. 이번에 세탁세제 치약, 뭐 손세정제, 남편 거 생활비가 은근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품목은 매월 지출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그래도 퐁당퐁당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껴서 쓰면 지출 방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꾸민비를 일단 월 예산이 10만원인데 10만원에 의복비 제가 따로 목적성 지출을 따로 해주는 게 10만원을 뺐었는데 아니 15만원을 뺐죠. 15만원. 네. 이걸로는 될까요? 총 꾸민비가 25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35만원이 나와버렸으니까 저축한 금액으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의복비 25만원을 모자라는 금액 나머지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에 35만 4,591원에 생활비가 10만원이었잖아요. 꾸민비. 그러면 나머지 25만 4천 이게 여기 의복비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써버리네요. 적금하자마자 다 써버리네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지만 25만원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금액 4,591원을 이제 더 예산에서 더 쓰게 되는 거죠. 맞죠? 저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죠? 35만원인데 35만 4,591원 마이너스 25만원. 네, 10만 4,591원. 네. 꾸민비는 이제 다 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이제 꾸민비에서는 안 쓰는 걸로. 꾸민비 10만 4,500원이니까 10만 5천원으로 10만 5천원 여기까지 그렇게. 제가 옷은 패션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소비를 이렇게 덜 하는 거긴 해요. 남편도 패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막 비싼 옷만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싼 옷도 멋지게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게. 그러려면 고수가 되어야겠죠. 저는 고수는 아니고 남편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옷을 좀 잘 입는 편이에요. 저는 편한 옷을 그냥 좋아하고 취향은 있는데 트렌드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은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프린세스 메이크업 게임 아시죠?
그것처럼 저희 아이와 저를 스타일 메이킹을 해준답니다. 스타일리스트죠. 그래서 쇼핑도 되게 금방 끝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 세 식구, 세 명의 옷이랑 막 샌드 신발도 사고 그러는데도 쇼핑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한 명 쇼핑하는데도 막 3시간 걸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속전속결입니다. 저랑 아이가 쇼핑 체력이 정말 바닥이거든요. 1시간만 지나도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하니까 엄청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잘 봐준답니다. 그래서 아이도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주유비 2만원 2만원 체크해 주겠습니다. 주유 이번 주에도 예산을 또 잡아서 넣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리터당 가격이 올라가서 너무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게 무슨 석유 국가에서 뭐 조금만 뭐 전쟁이라도 나거나 무슨 사건만 터지면 아주 그냥 우리나라 주유값이, 기름값이 치솟죠. 이게 자본이 없는 나라의 슬픔입니다. 자본이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간에 치열하죠.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입시 경쟁이 그래서 너무 치열해요. 치과는 49,200원, 49,000원. 49,000원. 1, 2, 3, 4. 네, 49,000원. 저희 아이가 이빨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정말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충치가 거의 없어요. 이제 커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조금 생겼거든요. 딱 2번 생겼어요. 치료도 간단한 치료여가지고 금액도 막 비싸지 않았거든요. 막 아픈 치료도 아니고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아무리 이빨 관리를 부모가 잘 해주셔도 썩는 이빨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이빨이 유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빨 닦을 때 이빨도 깨끗이 닦고 치실도 해줘야 돼요. 불소 있는 거 쓰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문화교육은 여기 용고정비로 안 하니까 네, 다 됐습니다. 지금 1주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반을 썼네요. 큰일 났습니다. 반성 참 애매하네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뚱뚱해서 자꾸 빠지네요. 그럼 이번 7월 1주 예산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월 2주 예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